다양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행정처에서 한 15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봉사를 함께 지도 감독한 교수들의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학내에서 25년 동안 총장직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본인께서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장 상만 하더라도 종류가 뭐 수백 가지가 넘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기 듣기로 표창장과 더불어서 수료증 이것만 하도록 한 해에 100명이 넘게 나간 그런 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께서는 당신이 가진 기억 속에서 진실을 말씀 주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방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렇지 않은 정황들도 대단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후보자의 부인 역시 소명해야 될 수많은 근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은 공소시에 쫓겼다는 이유로 그 수많은 과정과 단계를 제가 보기에는 많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이고 다양한 반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한쪽에서 정치 검찰임내 아니면 정치에 깊숙이 검찰에 개입해서 모든 것들을 저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비난에 직면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불섭을 쥐고 뛰어든 거예요. 저는 또 다른 노림수와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과거의 검찰이 아닌 증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과거의 검찰은 권력의 신이었어요. 권력이 어떻게 행사하느냐, 권력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대로 통제되었던 검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섰다는 것 이외에 그 검찰이 변했다. 국민의 검찰로 변했다.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검찰이 위한 검찰이 아니라 잠깐만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은 채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검증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언들을 똑바로 청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죄다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의 논리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증자들이 있고 그리고 해당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조차 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공소시에 쫓겨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딱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증하면 됩니다. 후보자 부인분께서 본인이 운영하는 어학연구원장인가 어학원의 어학원장으로서 본인이 시리얼 넘버, 그러니까 그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상장을 준 사람이 있으면 돼요. 따님 말고 그 해당 어학원에서 본인이 전결권을 갖고 똑같이나 준 사람이 있다라고 그거를 대고 입증하면 돼요. 그럼 제가 그때 벗어날 수 있어요. 본인이 입증을 하려면 검찰이 불러야 입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에서 말씀하시면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다니까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였습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이라든지 조국 후보자 딸의 청문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왜 잠깐만, 배우자들 재산까지 공개하겠습니까? 토론을 좀 이렇게 한 사람의 얘기를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발언 마무리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송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증자들이 있고 증언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의 부인 또한 검찰에 가서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기소로 단정한 그 근거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검찰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기소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 우리가 조국 후보자의 지금 청문회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되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동양대 총장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굳이 왜 지방에 있는 동양대까지 가서 인턴을 했을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자기가 봉사를 하던 어떤 인턴 활동을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서울 인근에 고려대학을 다니시면 고려대학의 어떤 프로그램에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다니기 좀 수월한 곳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동양대를 갔단 말이에요. 동양대를 왜 갔느냐? 자기 엄마가 교수니까.
또 자기 엄마가 그 영어 어학원입니까 센터입니까 거기에 소장도 하고 뭐 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좀 더 수월하게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특권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도 거기 왜 갔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조국의 딸에 대해서 또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일가족만 가는 데마다 다 그런 특권이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 소리 들어가느냐. 국민들은 그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동양대를 찾아가 가지고 지방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저 총장상을 챙기는 것이 다른 대학 가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뭔가 다른 정상적인 과정보다는 좀 더 다른 과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갔을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상장을 받았는 거를 지금 아마 검찰이 이제 그 압수수색 해가지고 확보한 거하고 아마 좀 그 양식이 많이 달랐나 봅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총장이 직접 직인을 찍어서 발급해주는 그런 상과 만약에 단과대학이나 센터나 의학원에서 별도의 시리즈 넘버로 가더라도 총장 지인이 찍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도 별도의 대장이 상장 나간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이 있을 거고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일일이 확인이 안 돼 있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마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총장상 받은 것이 허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로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 더 짚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또 그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조국 그 후보자의 부인이 또 다급하게 그 동양대 총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아까 기동민 의원 말씀하셨지만 1통인 2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통이든 두 통이든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왜 전화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전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화 기록도 오픈이 됐죠. 최성해 총장이 그걸 이제 언론에 그 오픈을 했는데 여러 차례 전화를 계속 5차례인가 했는데 전화를 못 받다가 또 통화를 하고 2번 통화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총장상을 했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는데 양식이 달랐다. 직인 찍어갔는데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난 직인을 찍은 적도 없고 결제를 한 적도 없다. 그런 상황인데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급하게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전화를 했을까? 이 자체가 벌써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행태인데 여기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 직위를 정말 최대한 한껏 이용해가지고 이런저런 스펙을 만들고 상도 만들고 논문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통화한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아야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통감합니다. 조국 후보자 역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실제 내용이 그렇지 않지만 부모 덕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았겠죠. 아마 천추의 한으로 느낄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지적해 주는 거 제가 아프게 달게 받아요.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의 문제, 총장상을 어떻게 수령했느냐,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위조한 것이냐, 이거 관련돼서는 다양한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번호 말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조교미 전 직원이 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총무복지팀의 대장이 기록하거나 1년 번호를 부여받아 인쇄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대장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1년 번호를 받아서 하라, 대장에 기록하라 라고 공지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제가 대장 자체를 본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부서에서 상장, 표창장이 나갈 게 있으면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장을 관리한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런 진술과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행한 사람들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종합적으로 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아까 모두의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프게 반성하고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실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대한 진실 문제는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두 분 변호사께도 좀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제가 좀 네. 말씀드리면요. 이게 결국은 기소 문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를 공소시효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장이 나간 게 2012년 9월 7일이고 이제 사무소 위조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9월 6일까지 이제 공소시효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문서 위조는 행사죄도 있습니다. 이거 제출하는 거. 이 제출을 언제 했냐면 의전원 때 제출했거든요. 의전원은 2015년부터 다녔으니까 2014년 말에 제출했을 거예요. 2014년 만약에 12월에 제출했다 그러면 그 행사죄 공소시효가 2021년까지 있는 겁니다. 7년이니까. 근데 위조죄나 행사죄나 처벌이 똑같아요. 뭐 위조도 되고 행사하고 된다고 해서 그 재벌을 뭐 2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처벌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당사자도 부르고 또 위조가 되려면요 단순히 내가 안 찍었다는 걸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가 본인이 직접 직인을 찍어야 돼요.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거 보면 총장은 자기가 안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거기서 오래 일했던 분들이든지 아니면 조교분들은 통상 그렇게 해왔다. 전부 다 총장이 직접 찍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더 수사를 해서 나중에 행사죄로 기소를 해도 돼요. 처벌도 똑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본인 당사자 얘기도 안 듣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실무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장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평소에 도장을 찍은 분들, 제가 보기에 그 도장을 관리했던 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에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때 사실은 이게 총장이 이거 찍으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냥 그 교수가 와가지고 정 교수가 와가지고 찍어달라고 했다. 나는 뭐 찍기 싫어는 이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이랬는데 강제로 찍었다. 이렇게 돼야 위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중에 행사죄로 해도 되고 왜 하필이면 지금 기소를 했는가? 저는 이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피의자를 소환한 이후에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하고 달리 이미 언론을 통해서 해당 당사자 입장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불러서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미 변호인도 선임이 돼 있고 이 상황에서 검찰이 불러서 물어보든 불러서 묻지 않든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을 아시잖아요. 기록에 보면 공소 만료 언제 딱 써 있어요. 그 기록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 오늘 넘긴다고 치면 대충 수사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기록이 완성이 돼 있어요. 증거도 수집이 되고 이걸 만약 오늘 넘기면 직무유기예요. 원래 직무유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로 하여금 청문회 준비 기간이니까 이것을 다음에 기소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한 제가 요구고 그래서 있잖아요. 또 하나는 행사죄로 기소해도 된다. 그거는 수사하고. 행사죄하고 사실은 이거 경합법 아닙니까? 별도의 죄예요. 따라서 이것은 이걸 기소했다고 해서 물론 나중에 보니까 무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증거 자체가 굉장히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런 물론 문제죠. 그럼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기소했다고 무조건 정치적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아직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또 하나는 뭐 도장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조교의 말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긴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내가 권한 없이 어떤 분의 도장을 갖다 찍었다면 그것은 본인이 직접 갖다 찍었든 아니면 누굴 시켰든지 간에 문서 위조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위임을 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안 줬다고 하는 상황에서 몇 사람의 증언에 이거 도장 관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시리얼 넘버 잘 안 매겼어요. 이런 진술만 갖고 과연 이것이 정당화되느냐 이 문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변호사님 입장에서 그 핵심적인 피의자의 증언이 없이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담론 속에 변호사님이 갇혀 계신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은 누구보다도 피의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입장들을 전개해줘야 되는 일반론적 원칙을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데 기소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충분한 정황과 근거, 다른 증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기소를 한 건 직권남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진실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직무유기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반론적인 부분들 속에서 저는 아무리 정파적인 입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변호사님은 변호사님 입장에서 피의자들의 어떤 그 인권과 보호, 가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충실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반박을 해도 짧게 저한테 해주시죠. 말씀 주셨어요. 짧게 해주시죠. 예. 이것은 이제 피의자의 인권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이것이 검찰의 기록을 보니 예를 들어서 모든 증거들이 수집이 돼 있고 충분히 기소해서 공소유지할 만하다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기소했을 수 있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일단 기소부터 하자라고 기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전혀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지금 기소하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직무유기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겁니다. 비판을 먼저 하시는 것은 제가 직무유기라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직무유기라는 논리를 주셨기 때문에 직권남용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